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간에 이어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를 제가 강의하면서 여기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법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 개발행위와 건축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도로가 또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의 조건에 도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우리가 어떤 땅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도로에 대한 규정을 두 번을 우리가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땅의 조건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난개발 방지에 관한 법률을 먼저 만들었었습니다. 난개발 방지하는 것을 만들다가 나중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합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땅에 지목이 대지가 아닌 땅입니다.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을 수가 있는데, 농지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허가만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건축법에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 전용 부담금 내고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은 건축법에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나면 건축법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에만 맞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지목이 있는데, 농지라는 지목은 농지법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거고,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서 특별법을 적용받는데, 예를 들어서 잡종지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잡종지를 관할하는 농지나 임야처럼 특별법이 없죠. 그러니까 잡종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잡종지에다 집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건축가로 가요. 그렇죠. 바로 건축가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말하면 지목이 28개가 있던 중에서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농지나 임야인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건축가로 가고,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가로 갔는데, 임야나가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어디로 가는 거야? 건축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지도 건축가로 가고, 같은 부지 잡종지도 뭐야? 건축가로 가서 건축허가에 맞나 안 맞나만 보고 건축허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허가를 내줄 거냐고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땅에 잡종지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허가를 내주죠? 뭘 보고 허가를 내줘요? 용도 지역. 뭐 보고? 그 용도 지역 보고. 즉 다시 말하면 농지나 임야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나 잡종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농지에 또는 임야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죠. 그럼 건축법에만 맞으면 되죠. 그러면 건축법에 의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뭐냐면 기반시설은 누가 만들죠? 국가가 만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죠.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도로에 내 땅에서부터 그냥 배수구나 하수구나 그냥 수도를 연결시키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에 기반시설에 대한 연구를 따로 뭘 만들어진다 이런 조건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았죠. 근데 거기서부터 그 임야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배수구까지 연결을 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500m가 돼야 되는데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산지 전용 허가 받고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배수를 어디로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에서 그런 게 건축허가 냈을 때 그 오수를 버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근처에다 그냥 버리다 보니까 논밭으로 흘러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국토의 계획과 이와 관한 법률에 만들면서 거기다 뭘 만드는 거야?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핵심이 그겁니다. 뭐냐면은 어떤 지목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네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은 기반시설을 네가 만드는 조건으로 건축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그런 기반시설을 다 만들겠다고 했을 때 건축허가를 넣어서 건축과에 가서 건축허가를 넘겨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번에 제가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건축과만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기반시설이 돼 있는 곳에다 그냥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허가 받을 때 마당에다가 맨홀 설치해서 뭐라고 표시하는 기존 하수구의 연결 이걸로 그냥 하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기존 하수구가 있다는 것 자체를 건축과에서는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기반시설을 만들게 해야 되겠다 해서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 만들어졌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는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행위 허가도 우리가 건축법에 의한 도로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따로 도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아서 오늘 강의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시겠으면 개발행위 허가 시의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의 조건이 제일 첫 번째가 경사도, 인목본수도, 표고도, 그 다음에 진입도로, 그 다음에 뭐예요? 배수로. 어떤 땅에다가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서 보면 이 5가지를 보고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건축가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개발 도시계획과에서 발령입니다. 이 5개를 완벽시켜야 돼요. 제일 첫 번째 경사도. 법에는 보면은 경사도 25도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법이 있고 조례가 있죠. 법을 봐야 돼, 조례를 봐야 돼. 법을 봐야 조례를 봐야 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 때는 법보다는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조례지 조례가 법을 완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보다는 더 강한 조례를 보고 조례에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경사도가 25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18도로 한다. 우리는 16도로 한다. 이렇게 되니까 25도 이상인 경우에는 안 내주는 걸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6도다, 18도다, 19도 이렇게 해서 더 강하게 됐을 때는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냐면은 법을 보지 않아도 뭐는 봐야 돼요? 조례는 봐야 되는 겁니다.
법을 보고 뭘 봐야 되죠? 시행령을 보고 그 다음에 뭘 보죠? 조례를 보는 겁니다. 경사도를 제일 먼저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뭘 보죠? 두 번째 임목. 인목본수도. 나무를 개발을 하려면 나무가 심어져 있을 때 나무를 비워야 되겠죠. 돈을 아무리 많이 걷다 준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라서 숲이 이루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가능한 한 개발을 못하게끔 막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인목본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또 다릅니다. 어떤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면은 개발행 허가 받는 쪽에 인목본수가 얼마 이상이면 안 된다 이렇게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행 허가 받는 데의 주변에 50m까지를 인목본수를 같이 본다 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방자치 30m만 본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개발하는 땅만 본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세 번째가 뭘 보죠? 표고도. 표고도는 뭐죠? 높이를 보는 건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달라서 해발 몇 미터 이상인 경우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준지방고에서 50m 이상인 경우 기준지방고라는 것은 도로법엔 도로의 높이와 내 개발할 땅의 높이를 차이가 50m 이상 난다고 할 때는 안 해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개발하려고 하는 땅 형태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사도 인목선 표고도는 현황을 항상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목이 뭐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근데 우리가 평면도로 보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으로 보면 평면도지만 가서 봤더니 경사도가 몇 도더라 안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목보다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다. 도로 표고도가 얼마 이상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확인해보고 가야 되는데 개발 형의 조건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진입도로. 진입도로를 없을 때는 네가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배수로. 하수로가 없을 때는 네가 어떤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 이런 다섯 가지 조건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면, 자, 보십시오. 건축법에 의한 도로와 개발행위에 의한 도로가 있는데,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자, 보십시오. 지목이 전부 다 몇 개죠? 29개. 29개 중에서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는 이렇게 이미 집을 지었었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됐고 학교용지가 됐죠. 그러면 공장을 지었었다는 얘기고 학교를 지었었다는 얘기고 창고를 지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여기에 진입도로가 있었으니까 해줬겠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공장이나 학교 줬을 땐 배수가 있겠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목이 이미 건물을 한번 지었었다는 지목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왜? 개발행위 허가를 왜 만드는 거죠? 개발행위 조건을 왜 만들었어요?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는 기반 시설이 만들어졌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9개의 지목 중에서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던 땅은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 없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땅은 전부 다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는 조금 아까 5개의 조건에 다 맞아 들어가야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가 나야지 건축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으면은 건축허가까지 가지 않고 반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전부 다 완복시켜서 기반시설이 완벽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는 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기반시설은 원래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주는 곳인데 네가 집을 짓는 곳에서는 기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네가 책임지고 기반시설을 만들고 나야지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